문화생활에 목마른 분 계시나요? 창원에서 조각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관객과의 약속된 일정도 주의했고 또는 위로와 평안을 드리기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문화 갈증은 채우고 안전의 염려는 덜도록 온라인 전시로 관객들을 먼저 만났는데요. 즐기는 방법 대방출. 빵을 예술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항상 그 미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그런 실험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비조각 가볍거나 유연하거나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 관람하러 갑니다. 경남의 대표 공업도시이자 계획도시 창원. 이과 감성 가득해 보이지만 문과 감성도 빼어난 곳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창원에선 국내 유일 조각 특화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창원시는 예술가 특히 조각가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영 선생님 비롯해서 문신 선생님, 생존에 계시는 김영원, 박석원, 박종배 선생님들 같은 유명 조각가들의 고향이죠. 2010년에 문신 국제 조각 심포지움이 출발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창원 조각 비엔날레 1회 행사가 시작이 되었고, 창원시가 통합 창원시로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것과 같이 같은 시기를 살았던 비엔날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10주년이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만난 올해. 조각 비엔날레의 주제가 비조각. 비조각은 조각 비엔날레 왜 비조각이지?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비조각이라는 개념은 조각이 다른 것들과 만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에요. 뒤에 보시는 작품처럼 소리나무라고 하는 성동훈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보이지 않는 소리,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방식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각이 가지고 있는 딱딱하거나 견고해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들인데, 완성이 안 되고 미완성인 채로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과정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시간이 반영된다든가. 비대면으로 만나는 비조각. 용지공원과 성산 아트홀 전시장에 직접 오지 않아도 온 것처럼 안방 1열에서 관람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전시는 전시를 전체를 관람하는 듯한 동선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요. 9월 30일에는 작품 하나하나를 직접 관람하는 듯한 그 영상으로 마련해서 홍보대사 진성규 배우의 작품 해설과 함께 여러분들이 관람을 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이탈 선생님 잘 준비되고 있어요? 네, 한번 봅시다. 모터가 다 됐어요? 다 된 거야? 보도 하나 갈 요거만 하나 갈 거예요? 비조각이라고 하는 내용의 전시 주제, 비엔날레 주제인데, 지금 시대의 공공의 공간, 공적인 공간에서의 예술 작품에 대한 지위, 예술 작품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이제 준비하게 됐고요. 예술가도 관람객도 낯선 상황에서 열린 비엔날레.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무려 34개국에서 참여했습니다. 초대한 작가의 작품들을 잘 관리해서 이 작품들이 관람객이 잘 관람하실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신경이 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지공원의 풍경에 녹아있는 작품들 관람해 볼까요? 제 작품 제목은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 또 사람의 일생을 또 약간 이제 연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이제 바깥에서 관람하면서 안으로 좀 도입을 할 수 있게 의도가 좀 됐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바깥에서 보는 느낌과 또 다른 정서를 좀 느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안쪽이다 보니까
작품이 이제 자기를 감싸고 있는 포근함, 아늑함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작가의 눈으로 보는 다른 작가의 작품은 어떨까요? 이 나무를 약간 모델화 시킨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이제 돌 조각이나 금속 조각 뭐 그런 전형적인 작품들하고 좀 다른 형태의 작품들이 많고 또 처음 봤을 때 이런 것도 조각일까?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파격적인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돼 있고요. 이젠 실내로 들어갑니다. 이곳에는 더 다양화된 조각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객의 경험 자체를 작품의 요소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Elsewhere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비엔날레 이 공간이 조성이 되는 그 풍경 자체가 작품의 소재로 재현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평면 작품이 어떤 파티션처럼 이렇게 놓여 있는 것처럼 이미지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관객의 그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여러 각도에서 본 시공간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이렇게 감상하면 더 와닿을 거라고 하는데요. 조각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조각인데 조각이 아닌 것을 조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런 실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면 더욱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착한 무료 관람이라 더 놓치고 싶지 않은 창원 조각 비엔날레. 여러분들이 용지공원은 지금도 현재 관람이 가능하시고 10월 5일부터는 지금 여기에 성산 아트홀의 실내 전시장은 그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전 예약제로 여러분들이 꼭 예약을 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오시면 여러분들 관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0 창원조각 비엔날레에서는 여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L 과일이나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그다음에 여기 저희 가지고 있는 텀블러나 여러 가지 컵, 그리고 아트 상품 여기 가방도 있으니까 10월 5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서 관람하시러 오셔서 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10월 5일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도 진행하니까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조각이라는 자기 성찰적 주제로 또 한 번 도약하는 창원 조각 비엔날레. 놓치지 마세요. 가을 풍경을 붉게 물들이는 과일 사과의 고장 예산에선 사과 수확을 하며 즐거운 가을 나들이를 할 수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따보기도 하고 달콤한 파이까지 만드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갔는데 직접 사과도 따보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재밌어요.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된 사과 와이너리에선 달콤한 사과 와인이 숙성되고 있는데요. 사과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예산 사과 농장으로 출발합니다. 충남의 사과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예산. 그 명성에 걸맞게 사과 나무마다 붉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사과는 딱 예산이 딱이야. 야, 사과의 고장 예산답게 사과밭이 쫙 펼쳐져 있고 사과 나무마다 맛있게 그리고 탐스럽게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이 사과나무를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라고 하거든요. 가서 만나볼게요. 갑니다. 가을 햇살 아래 붉게 익어가는 사과를 보니 괜히 부자가 된 것 같은데요. 햇볕도 바람도 좋고 오늘은 예산 사과를 맛보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과나무가 많은 밭을 지나서 왔는데 네. 이 안에 또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네네. 이 카페도 있고 저기는 체험실에 세미나실에 식당까지. 이게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사과 농사 짓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걸로 와인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그걸로 또 파이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차도 마시고 원하면 잠도 자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네. 사과밭과 체험장, 식당과 양조장까지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 이곳은 예산 사과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농업회사인데요. 연간 3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규모 사과 농장입니다. 그러면 사과로 할 수 있는 뭐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곳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복합적인 공간인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외국들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술 만드는 곳들이 단순하게 술 공장이 아니라 아름다운 포도밭 언덕 위에다가 예쁘게 집 지어놓고 멋지게 사람들 맞이해서 체험도 하고 밥도 먹고 때로는 잠도 자고 되게 지역의 관광 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농업과 멋지게 결합시켜서. 자, 그럼 붉게 익은 사과를 만나러 가볼까요? 마침 사과 따기 체험을 하러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오랜만에 하는 야외 활동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사과를 따기 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따야 되는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저기 위에 있는 게 따고 싶어서 친구의 등을 밟고 올라가거나 가지를 잡고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우리 저기 반대편에 있는 애가 너무 이뻐 보여서 기어가가지고 거길 가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주의사항을 듣고 사과밭으로 고고! 눈이 가는 곳마다 붉게 익은 사과가 지천이었는데요. 아이들은 더 잘 익은 사과, 더 예쁜 사과를 마음대로 골랐다며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과 농장과는 차이가 있는 게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게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어요. 네, 일단 제초도 훨씬 자주 하고요. 네, 걸어 다니시기 편하게 바닥도 많이 평평하게 해놓고 다른 사과밭들보다 더 넓어요, 간격이. 그래서 따기에는 더 좋죠.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사과냐? 사과의 고장 예산에서 나는 그 사과 아닙니까? 예산 사과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예산 사과는 일단 사과 재배 기술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아무래도 산과 물이 이제 좋다 보니까 공기가 맑아서 이제 사과가 굉장히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요. 난생 처음 해보는 사과 따기 체험에 아이들의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코로나19로 나들이가 어려웠던 만큼 오늘 사과 따기 체험은 더 꿀맛인데요. 시간대별로 사전 예약을 받아 최소 인원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 손을 이용해서 정성스럽게 조심조심 사과를 땄어요. 근데 사과 잘 땄어요? 네. 몇 개나 한번 보여주세요. 와, 내가 딴 맛있고 예쁜 사과입니다. 오, 사기 따기 체험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해보니까 어때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과를 직접 따는 게 처음이니까 경험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맛있는 사과 제가 직접 보고서 예쁜 걸로 골라 담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번엔 달콤함이 2배로 커지는 사과 파이를 만들어 봅니다. 아이들에게 요리 시간은 늘 인기 만점인데요. 개성 만점 사과 파이도 대성공입니다. 야, 야무진 손놀림으로 사과 파이를 만들고 있어요. 파이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갔는데 직접 사과도 따보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재밌어요. 잘 만들어진 사과 파이는 맛있게 구워서 가져갈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먹을 거예요. 매년 생산되는 예산 사과가 3만여 톤. 이 사과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심하던 정재민 씨는 10년 전부터 사과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한 와인 제조장을 넘어 교육실과 레스토랑을 갖춘 복합 공간을 만들고 사과 관광 농원을 마련했습니다. 야,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오크통 특유의 향기, 그리고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냄새예요. 이 맛있게 술이 익어가는 냄새, 이 향기 참 좋네요.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내려오면 입이 찢어져요. 행복한 공간인데요. 그럼 이 안에 전부 다 와인이 있다는 거죠? 와인도 들어있고 네. 이제 막걸리를 증류하면 소주거든요. 와인을 증류한 걸 브랜디라고 그래요. 독한 술. 이제 브랜디들이 오크통 속에는 브랜디들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되면서 사과 와인의 종류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술 품평회에서 3년 연속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맛으로서는 우리나라 사과가 세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효시켜서 나쁘지도 않고, 특히 증류해서 이제 오크통에 넣어놓거나 소주 형태로 이제 증류해서 마실 경우에 상큼하고 괜찮더라고요. 예산 사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탄생한 사과 와인.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맛이 깊어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 와인에서 그냥 화이트 와인 하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요? 처음에는 이제 스위트한 사과 와인만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블루베리가 많이 생산돼요. 그래서 블루베리 농가들에서 블루베리로도 와인 만들어서 좀 소비해달라 그래서 또 블루베리 와인 만들었고, 식당들에서 사람들이 좀 가볍게 소주처럼 마실 수 있는 술이 또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과를 발효시키고 증류해서 오크통 숙성 안 시키고 좀 깔끔하고 상큼하고 소주보다 좀 더 개운하게 마실 수 있는 소주 형태의 사과 증류주 또 최근에 만들어서 지금 출시했죠. 새콤달콤 사과의 풍미가 가득한 사과 와인. 냉장 보관해서 마시면 더 좋은데요. 술은 세월이 빚는다는 말처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술에선 결코 가볍지 않은 맛이 느껴집니다. 향긋한 맛과 향기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데요. 사과 와인 한 잔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농장에 와서 저도 이 사과 하나로 정말 다양한 행복한 경험들을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바라는 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일반 식당에서 사람들이 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가격대 지금 사과 술을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뭐 추어탕 먹을 때, 어죽 먹을 때도 이제 이 희석식 소주 대신에 사과 술을 많이 좀 팔아서, 그게 결국에는 사과 농민들을 돕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역의 사과를 좀 많이 소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 지역 농민들이 걱정 없이 사과 농업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잘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많이 소비하는 거, 그게 바람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갈수록 맛있는 예산 사과도 붉게 익어갑니다. 달콤한 행복을 바구니에 담아가는 사과따기 체험은 11월까지 계속되는데요. 탐스러운 사과가 맛있게 익어가는 계절, 사과따기와 파이 만들기, 그리고 사과 와이너리 투어 체험까지 예산 사과로 달콤한 가을 추억 만들어 보세요. 오늘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좀 이색적인 동물을 반려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좀 불안한 게 제가 약간 좀 무서워하거나 그런 동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작진이 약간 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마 뱀을 만나진 않겠죠, 제가? 과연 어떤 동물을 반려를 하는지 저랑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깜짝 놀랄 만한 이색 동물들이 모였습니다. 도마뱀, 이구아나, 거북이는 물론이고 뱀까지. 정말 반려동물 맞는 거죠? 알면 알수록 매력이 가득한 이색 반려동물 만나봅니다. 어떤 동물들을 만날 수 있을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간 곳. 이게 뭐예요? 시작부터 뱀이잖아요. 아, 진짜. 오늘 진짜 뱀 맞아요? 무서워. 작은 유리상자 안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동물들. 세상에, 안녕. 대충 감은 잡았습니다. 여기 어떤 곳인지. 네. 근데 정확히 뭐 하는 곳인지, 뭐 어떤 게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파충류를 주로 분양하고 얘네들의 사육 습성이나 그런 거를 교육을 해주는 샵인데요. 네. 매력 넘치는 이색 반려동물들, 도마뱀, 뱀, 거북이 등 파충류들이 가득합니다. 파충류의 매력에 빠진 장호철 대표.
어린 시절부터 동물학자를 꿈꿨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장수풍뎅이, 도마뱀, 패럿 등 평범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유전공학과를 전공했지만 생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이색 반려동물샵 창업을 준비해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런 걸 키우면서 자연이나 동물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강호철 대표처럼 파충류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크레스티드 개코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떤 매력을 가졌을까요? 저랑 맞는 코드를 발견했네요. 크레스티드 개코도 이렇게 저처럼 속눈썹이 이렇게 길고 반짝인다는 거. 방금 네. 눈을 혀로 핥았어요. 얘네는 눈꺼풀이 없어가지고 눈을 못 감아요. 그럼 눈의 수분을 유지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혓바닥으로 대신 해주는 거예요. 크레스티드 개코는 먹이 주기도 편리한데요. 이틀에 한 번 정도 과일즙 사료만 줘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도마뱀 하면은 약간 벌레나 날파리 뭐 이런 거 먹을 것 같거든요. 크레스티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야생에서는 과일즙을 주로 80%를 과일즙을 먹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과일향 같이 좀 상큼한 그런 향이 나요. 네. 키우기 어려운 아이, 또 쉬운 아이, 손이 많이 안 가는 아이가 있는데 크레스티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키우기 쉬운 아이들이에요. 자세히 보면 귀여운 매력이 가득한 크레스티드 개코. 습도 유지를 위해 하루에 한 번 물만 뿌려줘도 잘 산다고 하는데요. 키우기 어렵지 않죠. 점점 더 도마뱀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외모와는 달리 순한 성격으로 사랑받는 가시꼬리 도마뱀. 파충류계의 순딩이라고 불리는 턱수염 도마뱀. 외모가 곧 이름이 된 체리헤드 레드풋 육지거북이. 부르면 올 만큼 똑똑하고 애교가 많은 아르헨티나 태구. 무려 1m 이상 자란답니다. 드디어 다가온 운명의 시간. 수수밭에 주로 저 괜찮겠죠? 한번 만져볼까? 근데 아직 얼굴 한번 그래도 일면식은 있어야지.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콘스네이크라고 해요. 괜찮긴 한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해! 죄송해요! 이거 잠깐만 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소리 안 지르려고 했는데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해봤습니다. 이거 움직일 때 느낌이 진짜 독특하네요. 한번 만져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에 가시면은 이 느낌 못 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느낌 때문에 얘네를 키우나 봐요. 근데 좋긴 하다 느낌이. 괜찮아요. 근데 이 느낌이 진짜 독특하다. 집에 가면 진짜 약간 생각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안녕. 그래 나 그 있잖아 타고 올라오진 말고 무섭거든. 그래 반가웠다. 근데 얘는 예쁘다. 괜찮죠? 네 예쁜데요? 여기 뭐지? 보아뱀이라 해서 어린 왕자 보셨나요? 보아뱀이요? 네. 그 모자 먹고 이렇게 뚱뚱해지는? 코끼리. 맞다 코끼리. 근데 자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이 깨우면 또 심신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친구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 잘 안 도와주시네요 저를. 태어난 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된 보아뱀. 다 자라면 4m나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귀여운 아기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아기라고 해도 난 왜 이렇게 무서운 거니? 손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살살 터치. 이 정도면 미션 완료 맞죠? 저는 무서워했던 뱀인데 아이들은 겁도 없이 친하게 지냅니다. 보면 볼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파충류들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파충류와 사랑에 빠진 아이들. 되게 귀엽고 막 약간 징그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다 보면 되게 귀여워요. 크레스티드 개코를 키우고 싶은 아이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꾸준히 개코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평소에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크레스티드 개코가 부치류이기 때문에 붙는 게 너무 신기해서 키우고 싶어요. 얘한테 마음을 빼앗겼어요 지금.
얘 이름은 패테일이래요. 패테일. 꼬리가 뚱뚱해서.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죠. 통통한 꼬리 때문에 이름 붙여진 패테일 도마뱀입니다. 저만 사랑에 빠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집에는 4마리 정도 더 있어요. 근데 매일 이렇게 성장하고 크면서 타이피 과정도 보고 먹이 먹는 것도 직접 먹여주고 그런 거 너무 행복하고 어떻게 마음 그냥 활발해져요. 알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작은 도마뱀들.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새로운 보호자를 찾게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자라면서 점점 가족 같은 친밀감이 드는데요. 평범하지는 않지만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찾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책임감과 생명 존중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겠죠. 파충류는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온도하고 습도, 그 다음에 진동 그런 거에 좀 취약을 하니까 각자 개체마다, 각자 종마다 키울 수 있는 사육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키우시는 게 최고 베스트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만큼 반려동물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감수하고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건데요. 조금 특별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 넘치는 이색 반려동물들. 저는 이미 사랑에 빠졌습니다. 품질 좋은 다양한 제품들, 정성 가득 담긴 빵과 쿠키를 아시나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에는 힘이 되는 행복한 소비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나 김영찬, 오랜 백수 생활을 거쳐 드디어 찾아온 기회. 이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야. 힘찬 발걸음으로 제가 향한 곳은 제주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상사 시성 김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찬 씨. 네. 옷 차림이 왜 이래요? 이렇게 입어서는 일 못할 텐데. 오늘 출근 첫날이라서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첫날이라도 미리 알아보고 와야지. 이렇게 일 못해요, 이거. 이렇게 일 못합니다. 그지? 너무 안 돼, 안 돼. 이 옷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 옷밖에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오늘 한번 이 옷 찢어지도록 일해봐요. 찢어지게요? 찢어지게. 찢어지게.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집결지. 도내 10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제품이 모두 모이고 다시 각처로 배달되는 물류창고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이제 물건들을 저 차에 실으면 되거든요. 네. 물품들을 차에 싣는 것으로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장애인 생산품 물류창고이자 판매 시설이 있어 물류비 절감은 물론 편리한 구매가 가능한데요. 힘들어. 옷도 불편해. 형찬 씨 일 다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일도 얘기 안 해주고 도대체 이게 다 뭡니까? 어떤 제품들입니까? 제주 도내 10개 시설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만든 장애인 물건들을 저희한테 보내주면은 저희가 와서 관공서 같은 데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보시면 이렇게 화장지도 있고 화일류 같은 것도 있고 네네. 이거 판 금액은 전부 다 장애인들 월급으로 나가요. 막 검색을 해봤는데 상도 받으셨다고. 또 그건 또 검색하고 왔네. 네. 좋은 자세.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됐죠. 6년 연속. 6년 연속 전국 최초. 그러면 이 6년 연속 팀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결제판, 휴지, 종이컵 등 사무용품부터 생활용품까지 총 40여 종의 장애인 생산품이 모두 모여 있는데요. 주문을 받으면 바로 배송하느라 하루가 바쁘답니다. 힘들지요?
이 물은 저 먹으라고 주시는 네, 드세요. 아유, 고생이 많네. 네, 고맙습니다. 선배님 일은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한 2년 정도 네, 됐습니다. 2년. 네. 2년 동안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힘들죠. 지금 날씨 더울 때나 이럴 때는 네. 너무 힘들고 네. 지칩니다. 사실 저희도 다 힘들어요. 사실. 네. 그래도 기분 좋고 또 보람된 적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이제 장애인 분들이 만든 네. 물건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판매되면 그거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끼고 네.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꿀맛. 네. 이제 배달 출발. 첫 번째 목적지는 제주도청인데요. 공공기관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예, 과장님 오늘도 많은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평소에 어떤 제품들을 좀 많이 구매를 하시는 편이세요? 오늘은 뭐 A4 용지, 네. 그다음에 롤 화장지, 네, 네. 파일처인데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상패, 네. 현수막 그리고 네. 그 각종 인쇄물 네, 네.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민분들이 좀 많이 쓰시기 위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네, 발로 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네. 전국 사람들이 왜 지네 품질이 너무 좋아. 행복한 소비 넌 내게 다가온 행운이야. 종류도 다양하지 품질도 최상이지. 행복 소비 넌 내게 다가온 행운이야. 와랑와랑 상사 영업사원의 업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상사 신입사원 김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아이고 위아래 보난 완전 꼼딱하게 잘 차려입하시디에 오늘 첫날이라구나. 그래도 여기는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제빵실입니다. 네네. 예, 이 옷으로 갈아입고 아,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예. 한라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과 제빵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거쳐 당당한 제과 제빵사로 일하는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터랍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김영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합니다. 빵, 케이크, 쿠키 같은 다양한 제품, 제과제빵을 만드는 한라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아, 그러면 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빵, 쿠키, 케이크 전부 다 만드는 기술자분들이시네요. 그렇죠. 기술자죠. 네. 왜냐하면 길게는 한 10년, 짧게는 한 2, 3년 정도 네. 기술을 배워서 빵과 쿠키와 케이크를 같이 만들고 있는 직장 동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빵들이 도대체 어디로 나가는 건지 어디로 납품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홍보 담당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쌀케이크, 예. 쌀케이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분부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쌀케이크. 네. 예. 그리고 쿠키하고 빵이 있는데 네. 관공서나 장애인 판매시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제가 좀 잘 왔습니다. 오늘 만든 빵과 케이크, 뭐 쿠키 이런 거 제가 오늘 한번 완판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 의욕만 있는 것 같은지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자리한 카페. 한라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하는 매장인데요.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빵과 커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제빵사들이 바로 만드는 빵인데요. 신선하고 고소해서 자꾸만 손이 가는 건강빵입니다. 우리 카페는 첨가물 없는 천연 발효종을 사용하여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제 완판을 위한 업무 시작! 선배님께 배운 대로 만들기는 했는데 역시 쉬운 일은 없습니다. 아니 이거 누가 만든 제가 만들었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 살살 문지르니까 또 이쁘게 나오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선배님은 이 제빵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 제가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2년 반 정도 되시게 되면은 월급도 꽤 많이 받으시겠네요, 전문가니까. 네. 네. 월급 받으면 어디다 쓰세요? 제 이게 궁금해서. 월급 받으면 저금도 하고 네. 제가 원하는 물건 하고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기도 합니다. 아, 부모님께 용돈까지. 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제빵사 경력 2년 반인 정우성들. 이 실력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안전한 환경, 철저한 위생관리, 정성 가득 건강하고 맛있는 빵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빵을 또 선보이기로 해서 나온 저는 DJ 찬입니다. 여러분들 소리 질러! 예! 맛있고 아주 건강한 그런 빵과 케이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케이크는요, 특허를 받았고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는 너무나도 건강하고 맛있는 쌀 케이크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와우! 우후! 자, 그리고 우도 땅콩 제주 감귤 100년초로 만든 맛있는 쿠키 소개합니다. 쿠키 예,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 많이들 사용을 해주시고 많이들 애용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강한 빵 드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세요. 신나는 댄스 타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안녕. 저는 DJ 찬이었고요. 여러분들 빵 많이 드세요. 꼼꼼하게 만들었기에 품질은 업그레이드, 맛과 정성은 2배로 가득합니다. 행복한 소비 가이드, 장애인 생산품을 소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 날씨 좋다. 진짜 가을이네, 가을. 하늘도 파랗고 하늘도 높고 바람도 좋고, 아, 진짜 가을입니다. 계절은 이렇게 좋은데 마스크 쓰고 또 집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좀 살찌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강릉에 있는 미술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아주 예술의 조예가 깊거든요. 저와 함께 가시죠. 이 계절과 어울리는 조용하고 나긋한 공간, 대추무 파인아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저 문화생활 좀 하러 왔어요. 네, 먼저 발을 체크해서 하는 36.2도 정상입니다. 예. 미술관은 뭐 MC 필요한 그런 행사는 안 하시죠? 저희 한번 있으면 연락 한번 드릴게요. 전화번호 얘기하죠. 네. 예. 그런 것도 하세요. 노기환 리포터를 찾는 문의도 뚝 끊어진 거리두기 시기에 얼마 전 한적한 문화예술 공간이 강릉 성산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 미술관 소개 좀 해주세요. 강릉 시민 혹은 누구나 대중 누구나 현대미술을 쉽고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문화예술 공간이고요. 입장료는 없이 누구나 편하게 와서 트렌디하고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언제든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추무파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추무댁이 여기 옆에 고택이 있는데 그 고택을 예전부터 대추무댁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고택의 이름을 따서 대추무 파인아트라고 갤러리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내외 현대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 작가가 경계 미학으로 전시 중입니다. 짜임새 있게 잘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있고요.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소개하는 곳이랄까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런 이제 시금석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작하는 그런 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숲도 보이고 고택에 갤러리가 들어서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향후 1, 2년 후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미술은 물론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기획도 계획 중이라는데요. 대추무 파인아트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대미술이라고 하면 엄청 어렵고 난해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냥 가까이서 시간 나실 때 누구나 즐기고 이제 이런 문화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갤러리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햇살 맛집, 건물 자체로도 볼맛이 가득하고 나직한 정원도 눈길을 붙듭니다.
가을 바람이 붑니다. 미술관 가기 참 좋은 날씨죠. 자연을 품은 두 번째 미술관을 만나러 병산동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전과 옹심이를 파는 식당 뒤로 갤러리 소집이 있습니다. 나무의 선과 결이 살아있는 10평 남짓한 소박한 공간엔 강릉 출신 최윤정 작가의 전시가 한창입니다. 지금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작품들은 관동산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는 작업했고요. 제가 태어난 강릉이 갖고 있는 그런 자연 환경에서 느낀 어떤 내적인 색깔이나 시각적으로 보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담은 작품들이고요. 작가로서 보기에 네. 이 갤러리 소집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공간일까요? 건축이 갖고 있는 심플하면서도 또 마음의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안에 들어와서는 지난 시간에 갖고 있는 또 역사성이나 또 그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어서 되게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근데 원래는 갤러리 전에 뭐 했던 데인지는 아시죠, 작가님? 네, 소가 살았다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를 키우던 공간, 소의 집이라서 이름 붙여진 소집. 소가 떠난 후 아버지와 딸은 여행과 책을 기반으로 전시회와 클래스를 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40년이 훌쩍 넘은 곳을 한국적이면서도 모던하게 재해석한 게 참 인상적이네요. 카우하우스 아니겠습니까? 네. 나중에 작가님이 이 소집 갤러리에서 네. 소와 관련된 작품들을 좀 이렇게 전시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전시회를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그마한 창으로 내다보이는 한옥의 툇마루마저 정겨운 소집. 아직은 관광객의 발길이 적은 데다 숲속에서 만날 수 있으니 가을날 이보다 더 좋은 산책길이 있을까요? 이번엔 한 폭의 그림 같은 미술관으로 떠나봅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이 자연과 잘 어우러진 예스럽고 멋스러운 갤러리 초당입니다. 목조기둥을 타고 천장 대들보에 이르기까지 진한 나무 냄새가 오랜 세월을 짐작케 하는데요. 안에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초당에 처음 동네가 예뻐서 다니면서 보니까 먹거리는 너무 많은데 볼거리가 없어요. 초당하면 이제 두부집도 많고. 네, 커피도 유명하고 그렇죠. 네. 바로 옆에 이제 유명한 커피숍도 있었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마땅한 장소를 찾아보던 중 여기를 자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어요. 언제 생긴 거죠, 이 갤러리가? 갤러리가 2월에 첫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하자마자 2주 전시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문 닫았다가 5월 달에 다시. 천장이 참 특이해요. 그렇죠. 예. 저희도 여기가 가정집이었는데 원래 가정집이었어요? 네네, 가정집을 사서 리모델링 하던 중 천정을 뜯어내니까 지붕이 이렇게 예쁜 지붕이 나와서 그대로 살리고자 했어요. 삶의 향기 가득한 고택을 리모델링한 미술관. 내부에 있노라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데요. 초당을 찾는 관광객들의 쉼터 역할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을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도 있다고 하네요. 초당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법 이런 거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사진도 좀 찍어 드리고자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전시회도 하고요. 네네네. 정말 이제 이웃과 함께 숨쉬는 그런 문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매달리면 안 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밖에는 한가득 엎질러진 가을 햇살이 잠시 쉬어가라고 합니다. 답답한 일상에 지친 요즘 미술관에서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